제가 목소리가 잠기네요. 예, 이제 이재명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뛰겠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활약을 하실 박창진 우리 평론가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부대변인 나와주셨고요. 자, 오늘 제대로 한번 까보겠습니다. 방송 준비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오후 6시, 7시 가면서 갑자기 사표를 낸 사람이 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사표를 냈는데 신영 교수님 왜 냈습니까? 뭐 본인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도이치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전주에서부터 올라왔었던 사실은 그 무게감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이. 네. 그렇다고 보면 본인이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기 어려운 거죠.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그 무게를 견디기 어렵다. 그리고 본인이 저질러 놓은 거에 대해 누구보다 잘한다. 헌재에서는 돌아갔지만 다시 돌려보냈지만 본인 그리고 그 밑에 같이 했던 조상원 씨 같이 감당하기 어렵다. 때가 왔다라고 그들 스스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전주지검장 정도면 이제 지방의 검사장이지 않습니까? 또 전주지검이 그렇게 이제 큰 데도 아니고 뭐 부산지검이나 대구지검 이런 데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수원지검. 전주지검장이 갑자기 중앙지검장 정도 됐으면 자, 그 시점으로 보면 굉장히 영전이죠. 뭐 승진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사표를 냈느냐?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뭘 감당할 수 없습니까? 뭐 본인이 도이치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김건희 무조건 봐주기 한 게 이제는 무조건 다 봐주기에다가 것이다. 그 검사들의 어떤 자존심에 엄청나게 상처를 입힌 거 아니에요? 네. 폰을 뭐 맡기고 갔다, 뭐 했다, 뺏겼다 등등등 그 기존 수사 행태에서 볼 수 없는 황당한 수사 행태를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그 조직 내에 정말 창피한 역사를 하나 스토리를 만들어낸 것이고 그들끼리 다시 자정하는 거를 뭐 조사를 했다면서요.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그런 속에서도 얼마나 자기들 자성적인 비판들이 많이 나오겠어요. 굉장히 창피한 것들 많이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한 가지 저희가 요건 에피소드인데 이분이 이제 중앙지검장 올라올 때 검찰총장이 잘 들르던 어느 장소가 있어요. 삼청동 쪽에 있는 장소에서 그 총장이 토로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내부적인 어떤 조직의 인사와 이런 내부 통솔 시스템 이런 거에서도 윤을 믿고 그야말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들이받았다고 그럴까요? 그 전혀 아나무인처럼 되는 이런 부분도 일부 작동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윤도 지금 이제 곧 다시 또 학교에 갈 수도 있고 또 한동훈 이런 사람들도 다 없으니까 상당히 아마 공경에 처했겠죠. 학교에 갈 수도 있다. 이러니까 고철문님께서는 이창수 출국 금지하라 이렇게 하셨고요. 직권남용, 직무유기죄 적용할 수 있다. IAN님 그리고 그냥 걸어 나가서는 안 된다. 개구멍으로 걸어 나가야 한다라고 열정님 주셨고요. 요즘 중앙지검장은 코딱지 취급합니다라고 무무님도 주셨는데 아마 여러분들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애시당초에 이창수라고 하는 검사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장 감이 아닌 거였어요. 원래. 그러니까 그 이력을 봐도 그냥 부장검사하다가 대검 대변인으로 그러니까 윤석열의 입으로 딱 발탁이 된 거야. 근데 그때 윤석열의 눈에 들어가지고 지청장 하다가 전주지검장 간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회속 승진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전주지검장 했으면 이제는 또 한 바퀴 돌아야 되거든. 근데 바로 중앙지검장으로 왔어. 충성을 인정받아서. 그래서 한 게 디올백이잖아요. 그런데 디올백 사건을 다시 지금 수사 도이치모터스 등을 다시 다 그거를 자기가 눌러가지고 탄핵까지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걸 다시 수사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 지금 보면 생존형 수사 경쟁이 서울 남부지검이랑 중앙지검이랑 같이 붙어 있습니다. 망하는 집안에서 어떻게 땅 문서라도 하나 더 챙겨가려고 둘이 싸우는데 그걸 지켜보는 자기 입장에서는 도저히 영도 안 서고 이제 결국은 망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덜 상처 입고 사표 내겠다 하는 매우 이기적인 상황이죠. 이런 질문 드리고 싶은데 비겁하게 이 시점에 도망가면 됩니까? 끝까지 순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명예, 뭐 자존감 이런 거 없다고 저는 생각이 없습니까?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 생각이 이런 것 같아요. 훈장을 하나 달고 가게 되면 정관 예우에서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다라는 계산을 먼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좀 뭐 본인의 포지셔닝을 좀 하고 그다음 절차 그다음에는 뭐 수사를 받더라도 조금 뭐 챙길 건 챙기고 넘어가는 그런 이제
절차를 밟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때문에 쾌속 승진했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김건희의 보호도 상당히 받아서 저 자리까지 올라갔으면 아니 좀 비겁한 거 진짜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의리를 지킨다 그러면 끝까지 의리를 지켜야 되겠지만 그럴 만한 인물들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왜 우리가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이토록 불신을 갖게 되느냐를 보면 어떤 정의감이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 상식,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서 행동을 해왔고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당면 과제 중에 하나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다음 정권이 생긴다 그러면 분명히 검찰과 사법부는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도 이분들은 빨리 도망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개혁의 대상일 뿐만이 아니라 사법 처리를 받는 아마도 뭐 굉장히 상위권에 올라 있는 멤버가 될 것이다. 사법 처리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소위 말하는 주도권 좀 전에 잘 말씀 주셨는데 이제 난파선과 비슷하게 네. 됐고 이게 뭐 처로 바뀌냐 청으로 바뀌냐 뭐 구체적인 안까지 막 지금 해자될 정도로 요 지경에 왔는데 최근에 지기현 판사 부장판사 아니었으면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지금 있을 게 건진이었죠. 네, 예. 건진과 이제 김건희 등등이 이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을 텐데 그 건진권에서의 주도권이 남부지검에 가지고 네. 있죠. 한때는 중앙지검이 군대로 치면 3스타로 이제 격상이 된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 다 이제 2스타급이란 말이에요. 같이 군대로 비유하자면 그런 가운데서 남부지검이 먼저 건진을 치는 가운데서 거기서 고구마 줄거리가 퀸비코인 기타 퀸비코인, 연사마코인 등등을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구마 줄거리로 이제 백까지 문제가 나오면서 쭉 고구마 줄거리에 제대로 진 줄거리를 남부가 먼저 이제 치고 나가다 보니까 중앙에서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존재감마저 상실되는 요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까 그 코인 이름 뭐라 그랬습니까? 퀸비코인입니다. 퀸비 일명 코인. 연사마코인. 예, 제가 연사마코인. 외우지도 못하고 있지만 취재 엄청나게 제가 해놓은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신영원 교수하고 건진의 퀸비 코인과 지금 막대한 또는 천문학적 자금의 흐름을 캐낼 일이 있을 거다. 그건 저희들이 취재한 내용 다음에 공개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오늘 조금 전에 나왔던 취재의 내용과 다른 각도에서 저희들이 스펙스다운 접근을 좀 하는데 네. 자, 오늘 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 이창수가 사표를 낸 지가 며칠 지났습니다.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있느냐, 이거 이상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박성재 장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지만 사의표명을 했는데 수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흘러나와서 오후에 드러나 버린 거예요. 자, 이것은 이창수가 흘렸을 수도 있고. 자, 왜 박성재 장관이 사표 수리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나가고 싶은데 지 혼자 나가면은 안 되죠. 아니, 후배는 먼저 살려주고 공석으로 해놓든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후배 선배가. 의리가 어디 없는 있습니까? 조직인데 아사리 파티인데. 그런 아니, 게 이거 그렇게 있겠습니까, 얘기하면 안 저는. 되고 하여튼 의리가 없는 조직이라는 전제를 깔아버리면 아무 이야기도 안 되는데 윤석열이 자기가 지배할 때 그 세력들이 범죄 집단처럼 같이 움직였잖아요. 거기 억울한 사람도 있을 테고 오히려 범죄의 동조를 하면서 앞잡이 노릇을 한 자도 있을 텐데 왜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을 오늘 저희들이 시청자들한테 이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 형식적으로 보면 박 장관은 어찌됐든 간에 장관으로서 마지막까지 장관직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창수 같은 경우에 현안이란 말이에요. 현안. 네. 당장 지금 도이치모터스 관련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부지검이랑 경쟁 관계에서 남부지검이 압수수색은 더 먼저 했는데 자기들이 뒤처지니까 도이치모터스 관련해가지고 아예 그냥 소환 통보를 먼저 해버렸잖아요. 네.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서 당장 지금 뭐 이제 금년간에 소환을 하든 체포를 하든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창수는 그 수사를 덮었던 자로 혐의를 받고 탄핵까지 갔기 때문에 자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이거를 누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밀려서 튕겨져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박성재 같은 경우는 그런 직접적인 압력을 조직으로부터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버티기가 수월한 것이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조금 전에 이창수 지검장 사진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띄워놓은 거 보셨지 않습니까?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이게 13일 날 연합뉴스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그 시점쯤에 사표를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사의 표명을 했다는 게 나왔는데 제가 이상호 기자 저 나쁜 놈이라고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요?
넥타이 색깔 한번 보세요. 예. 제가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것 아닌데요. 네네. 비겁하다, 비굴하다 이런 걸 떠나서 정권이 교체가 되는 게 확실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사표를 냈다. 그리고 김건희와 윤석열을 버렸다. 네. 그리고 사의 표명을 했는데 장관이 수를 해주고 있지 않다. 그런데 내 넥타이를 한번 보시죠. 저도 뭐 요즘 이런 색깔 파란색 특히 제가 셔츠를 잘 입습니다. 원래 입지만 요즘은 더 입어요, 일부러. 왠지 이런 게 기분이 좀 더 좋아지더라고요. 혹시 그런 저의 마음을 잘 알고 우리 지금 대변인님도 자 블루 컬러의 지금 저는 셔츠 입고 있지 항상 않습니까? 속옷까지 파란색으로 입고 다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네. 모든 공인은 자신의 행동, 발언 하나가 정치적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창수 지검장을 폄훼할 마음도 없고 그런데 저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약간 좀 전문 용어로 살짝 오바 아닌가요? 오바다. 왜냐하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창수 이미지 검색을 지금 했거든요. 예. 그런데 서로 다른 상황에서 탄핵 이전부터 파란색 계통의 넥타이를 주로 메운 걸로 예. 확인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럼 오바했다고 치고요. 박성재 장관이 이제 그 윤과 통화한 게 쭉 오픈이 됐죠 최근에. 물론 그거는 비화폰이 오픈된 게 아닙니다. 일반 폰으로 한 게 오픈이 됐는데 그 내란의 밤에 마구 전화를 했겠죠. 네. 그렇다고 보면 자 그러면 전화의 대상들이 그 다음에 지시를 받는 대상들이 누구일까? 대검, 고검, 중앙지검장 뭐 이런 선에 있을 거 아닙니까? 대부분 특히나 이제 대검이 있겠죠 중심적으로. 그러면 그날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에 대해서 이들이 아마 자기들은 그런 표현을 안 하겠지만 엄청나게 감추고 싶어하고 지금 그런 행위들이 쭉 계속해서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끝까지 최소한 자기들이 이 나갈 때까지 그 부분을 다 완결을 하고 같이 나갈 생각을 속으로는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느닷없이 이제 사표가 나오는데 오히려 지금 그런 사람 사표 수리는커녕 감찰부장이라든지 감찰관 등등을 신규로 임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 계속해서 이 새로 감찰부장 등 임명한 건 뭐겠어요? 끝까지 감추고 나중에라도 여차해서 자기들이 조사받고 할 때 들이받고 뜰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 뭐 제가 이 개인들은 모르지만 네.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그 연속선상에서 사표를 수리할 이유가 1도 없는 거죠. 장관 입장에서. 제가 이제 언론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칼럼 같은 거 쓰는 게 있고 그다음에 스트레이트 기사, 박스 기사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자 노트 같은 거 쓰면 비틀기로 쓰지 않습니까? 이게 뭐야? 왜 저렇게 하지? 옛날에 자기가 했던 말 이런 것인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넥타이 이야기를 한 것은 의심병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지금은 불신을 많이 받아서 온갖 행동이 다 뭔가 연결이 된 것 같다라는 이런 국민들의 일종의 좀 뭐라 그럽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가버리는 거 있잖아요. 항상 조작을 하고 살아왔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미지 또한 조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대법원도 보시더라고요. 대법원의 윤리감사관실입니까? 윤리감사관실이죠. 거기에서 지금 직위원과 관련된 문제를 하는 걸 이제 오늘에서야 막 난리가 나서 조사를 하고 정말 있는데 그 소식은 잠시 후에 이제 전해드리겠지만 자 일단은 이제 좀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이창수의 사표, 사의 표명 그리고 수리 여부를 떠나서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이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자 김건희 지금 자 주가 조작 봐줬습니다. 그다음에 조사받을 때 가서 휴대폰 다 수거 당한 상태에서 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했다 말이죠. 이게 자 범죄 혐의로 예를 들어 직권남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은 이상훈 기자가 오버하지 말고 저도 이제 오버 안 할 테니까요. 딱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그런 정도의 범죄는 아니다. 아니면 이 사람도 충분히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100%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00% 인정. 예. 그러니까 이게 이창수 같은 경우에 지금 공수처에 고발돼 있는 사안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당장 지금 디올백 관련해 가지고는 당연히 이거는 자기 직무 권한을 가지고 의무가 있는 놈이 누가 봐도 이거는 다른 사람 같아도 가중처벌 될 사안인데 이걸 무혐의 내줬다는 거는 법을 지금 법 왜곡죄가 별도로 없어서 적용은 안 됩니다만 법 왜곡죄 정통으로 그 사실 부합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직무유기는 기본적으로 인정이 된다 하는 것이고 이를테면은 뭐 다른 사안 전주지검장에 있을 때 문재인 사실 일가에 대해서 강제 수사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정받아서 발탁돼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도 무리한 수사로 인해서 지금 고발돼 있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 당장 듀얼백만으로도 충분한데 다른 부분까지 병합이 되면 이거는 중형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 교수님, 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제 박세현 고검장이 지금 뭐 특수본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서울남부지검에서도 지금 뭐 건진을 비롯해서 아예 이제 봐주기 안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중에 존재감이 없는 이유가 아니라 혹시 박세현과 같은 사람은 정말로 지금 현직 검사들을 고소 고발되어 있는 걸 특수본이니까 전격적으로 현직 검사들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원래 할 수 있죠. 예. 네. 자, 이제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둔 것이냐, 아니면 도저히 지금 정신적으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냥 떠나버린 거냐. 그런데 이제 지금 특수본 같은 경우는 내란 사건의 특수본이잖아요. 예. 고유의 업무 범위로 예. 보면 그러면 이제 지금 지금 그 이창수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직권남용이나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이건 일종의 이제 또 별건이 되잖아요. 직권남용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네, 거는 내란과 과정에서 관련됐다면- 어떤 식으로는 전화 통화를 하고 박성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네. 이제 섞여 있으니까 만약 박세현 이제 고검장이 뭐 본인의 부친이 박순용 그 검찰총장의 뭐 아들이기도 하면서 대체로 평가가 뭐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검찰의 본성을 없앨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미 이제 기울어지는 해고 새로 뜨는 이제 아침 해가 어디서 온다고 했을 때 이걸 오히려 특검이나 이런 거 없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정리정돈을 하고 그것은 이제 검찰개혁의 문제와 별도로 이렇게 나설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저는 그런데 이제- 어렵다고 예. 네, 그 봅니다. 부분은 그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옷을 벗으나 안 벗으나 만약에 지금 이제 그런 가정이 있다 그런다면 이번에 내란의 과정에 가담을 해서 어떤 혐의가 있다 이런다면 옷을 벗으나 안 벗으나 뭐 큰 차이는 없다라고 네. 봅니다. 일단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재임 중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형법 123조의 그 직권남용 같은 경우는 의무 없는 짓을 강요한 혐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히 직권남용이죠. 일선 검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게 지시를 했고 그를 통해서 이제 고유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기 때문에 직권남용은 뭐 틀림없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자, 대법원장은 이제 이미 파기환송을 시켜서 윤석열을 살려주고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건 실패. 자, 그리고 직연이 나서서 했던 것도 지금 하나하나 사실이 드러나. 이제 검사들도 겁먹고 다 사표 내고 나가. 네. 그러면 김건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김건희는 이제 뭐 특검으로 가서 당연하게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예, 근데 김건희가 지금은 이제 아무도 본인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네. 굉장히 낭떠러지 절벽 옆에 서 있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 근데 그분 성격상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예. 내가 어떤 재주를 부릴 수 있다라고 저는 끝까지 그 용이라고 하죠. 용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분은 아마도 지금도 자신이 뒤집을 수 있다,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절하를 하고 지금 공작을 부리려고 하고 그러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자,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포기하고 있지 않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